명언으로 배우는 시나리오 글쓰기 작법. 나는 아웃라인을 정해놓고 쓴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인지는 알아야 하니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말해야 하나? 이 스토리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이 스토리의 갈등은 무엇인가? 해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월터 번스틴. 해석. 시작은 누구나 쉽사리 할 수 있다. 그러나 끝을 맺기란 너무나도 힘들다. 내가 시나리오나 소설을 쓸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일단 시작과 끝을 먼저 쓴다. 그리고 중간 도입은 그냥 그 캐릭터들의 움직임과 대사 모든 것을 내 머릿속에서 움직이게 놔둔다. 그러면서 나는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낸다. 이렇게 쓰게 되면 절대로 끝을 내지 못하는 글이 없을 것이다. 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럴 것이다. 먼저 계산을 하라는 것일 것이다. 그가 칼에 맞아 죽는다. 누구에게? 왜? 갈등은? 등등을 미리 계산을 해놓았었을 때 글을 쓰다가 막힘이 없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어필을 줄 수 있다는 것일 것이다. 나는 신이 리스트를 만든다. 40개일 수도 있고 50개일 수도 있으며 80개일 수도 있다. 실제 신은 아니다. 그저 단순히 어떤 키워드로만 이루어져 있는 리스트이다. 가령 수십 개의 단어만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 각각의 단어들을 보면 나는 현재 쓰고 있는 스토리를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신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상기한다. 이러한 작업 방식은 대단히 중요하다. 시나리오 작가가 다루고 있는 것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윌리엄 골드먼. 해석. 미리 줄거리를 짜놓는다. 그리고 수정을 한다. 수정이 이루어질수록 그 내용은 발전을 찾아올 것이다. 예를 들어 그가 밥을 먹다가 죽었다. 그럼 당신은 그것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면 끝이다. 그러나 당신이 작가라면 왜란 물음을 던져야 한다. 왜란 물음에서 그는 총각김치를 먹다가 총각김치가 식도에 걸려서 숨을 쉬지 못하고 죽었다. 그렇다면 총각김치가 왜 식도에 걸린 걸까란 물음을 던져야 한다. 치아가 부실해서 씹지 못해서 식도에 걸린 걸까? 말이 안 된다. 그렇다면 식사를 급하게 먹어야 했던 이유가 존재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스로 물음을 던지면서 스스로 그 해답을 찾아나가는 탐정과도 같은 일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작가들의 할 일이 아닐까 한다. 또한 물음에서 스토리는 발전해 나가게 된다. 그처럼 처음부터 단 한 번의 완성본을 써내려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천재 천운을 타고난 부류들도 아주 드물게 존재한다. 그러나 너와 나는 그런 천재가 아니다. 천재가 아닌 사람이 이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필요한 것은 끈기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일밖에 없다. 그렇게 완성해도 스토리가 안 팔릴 경우 그 이유는 당신이 귀찮아서 물음을 던지는 것을 소홀히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처럼 구도를 잡고 구도를 기준으로 수없는 과정 속의 사건과 장애물들이 만들어지게 되며 그 사건과 장애물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스토리가 팔리고 안 팔리는 차이가 되는 이유가 아닐까 한다. 대체로 나는 어떤 작은 충동으로부터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다. 그것을 계속 붙들고 늘어지면 무언가 좀 더 재미있는 것이 나오게 마련이다. 그때쯤 되면 최초의 작은 충동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없다. 빌 위틀리프. 하늘나비. 시작은 끝을 알 수 없다. 뭔가를 만들고 싶다는 그런 충동에 사로잡히게 만들 뿐이다. 그 충동에 자신을 맡기게 되면 간단한 스토리 줄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완성본이 아니라 시작점인 출발 지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충동을 느꼈을 때 메모를 하고 메모를 기준으로 줄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연습하는 습관을 들여놓는 게 중요하다. 극적 효과란 개연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가능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하늘나비. 극적 효과란 계획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한 캐릭터의 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 그래야 관객이나 독자는 그 위기에 동화된다. 억지로 극적 효과를 만들어내게 될 때 캐릭터와 작품과 따로 놀게 되면서 뭐지? 이건 하고 오히려 관객이나 독자가 물음을 던지게 만들게 된다. 행동과 활동의 차이, 많은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캐릭터들 사이에 어떤 갈등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드라마틱한 행동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활동만 있을 뿐이다. 프랭크 데니얼. 하늘나비, 행동은 감정 따위는 별 의미가 없이 그냥 움직임을 얘기한다. 활동이란 몸짓을 크게 움직이는 것이다. 몸짓을 크게 움직인다 하면 오버액션이다. 그처럼 행동이든 활동이든 극적으로 생명력이 생기기 위해선 캐릭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명확하게 존재할 때 관객이나 독자는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게 된다. 생각해봐라. 이유 없이 갑자기 벽을 쿵하고 주먹으로 쳤다. 이건 뭐지? 왜? 그러나 앞에서 내적 갈등을 풀어놓았을 때 그의 행동 행위는 드라마틱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처럼 어떤 행동과 행위에는 그처럼 전제가 존재하고 뒤따르는 행위와 행동은 극적이지만 어떤 전제도 없는 행동과 행위는 오히려 독이 된다. 장면을 상상한다. 캐릭터들을 등장시킨다. 그리고는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계속 따라간다. 대사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다. 아마도 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작가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그 대사를 고쳐 쓰고 잘라내고 다듬는다. 그 장면에 가장 적확하게 들어맞을 때까지. 테디 차예프스키. 하늘나비, 스토리를 정하고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그 캐릭터를 스토리가 이루고 있는 곳으로 마음껏 뛰어놀게 놔두고 자신은 그 캐릭터가 움직임과 얘기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백지에 옮겨 쓰면 된다. 그리고 난 뒤 수정을 하면 된다. 아무리 명대사도 그 장면과 그 캐릭터의 행동과 일치하지 않을 때 아무리 좋은 명대사일지라도 하나의 쓰레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처럼 명대사라고 해서 명언이 아니다. 그 장면에 딱 알맞고 관객이나 독자들이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대사들이야. 말로 진짜 명대사들이다. 그처럼 캐릭터들을 돋보이기 위해 과장된 대사는 필요하지 않다. 시나리오는 대사만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배우의 입을 통해서 나온 대사는 모두 시나리오 작가가 썼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시나리오 작가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는 대사를 쓴 것이 아니라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위럼 골드먼. 하늘나비. 시나리오 작가는 대사만 쓰고 모든 것은 감독과 배우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나리오는 영화에 없어서 안 될 중요한 부분이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도 없이 무턱대고 짓는 것과 내 한 가지다. 시나리오는 그 건축물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미리 볼 수 있는 최초의 건축물이며 최초의 영화다. 현재 영화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떠들어대는 대사야말로 최악의 대사이다. 하늘나비, 영화는 관객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런 영화가 미리 관객에게 대사로 통해 모든 것을 알려준다면 관객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린다. 그 이유는 궁금증을 유발시켜야 하는데 역으로 궁금증을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소설도 같다. 시나리오 작가는 자기가 쓴 대사가 어떻게 들릴지를 결코 알 수 없다. 기막힌 노릇이다. 그것이 제대로 쓰여졌는지의 여부를 알게 되는 것은 항상 너무 늦은 시간이다. 어니스트 레먼. 하늘나비, 대사를 쓰고 고치고 다듬어도 어딘가 부족하게 느끼는 게 대사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배우가 아니란 점이다. 그처럼 대사는 어떻게 들릴지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 단지 그 대사가 그곳에 필요로 하는지가 중요하다. 시나리오를 쓸 때 줄의 대사로 시작한 다음 방안의 풍경을 묘사할 수도 있다. 그리고는 다시 대사를 몇 줄 쓰고 의상들을 언급하고 또 대사를 써나가고 그러나 카메라는 이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처리해버린다. 차르르르. 그러면 이미 시작된 거고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카메라는 자비가 없다. 시나리오 작가는 쉬지 말고 뛰어야 한다. 윌리엄 골드먼. 하늘나비. 지금 시나리오는 소설식으로 쓰고 있다. 구체적으로 잘잘 털어놓고 있다. 그러나 카메라는 그 소설식으로 잘잘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몇 초도 걸리지 않고 차르르르 찍어버린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실태는 소설처럼 꼼꼼한 시나리오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눈에 시나리오를 보고 최초의 영화를 차르르르 지나갈 수 있게 말이다. 내가 처음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을 때에는 장면 안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써놓으려고 했다.
감독들이란 그런 것에 눈꼽만큼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 이젠 나는 특별히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따위는 쓸 필요가 없다. 월터 번스틴. 하늘나비. 시나리오는 영화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소설처럼 상세하게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부엌에서 생기는 일을 씬으로 만든다. 국을 만들기 위해 물, 고기, 파, 양념, 따위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그러나 시나리오에선 이 모든 것을 단순히 끓고 있는 가스렌지 위에 냄비로 표현하면 끝이다. 중요한 것은 마스터신을 쓰는 것이다. 나는 마치 희곡 작가들이 그러는 것처럼 간단하게 무대 위의 상황을 지시할 뿐이다. 그는 재빨리 방을 가로질러 가서 창문을 열더니 뛰어내린다. 그런 행동을 잡기 위해 카메라를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따위는 쓸 필요가 없다. 테디 차예프스키. 하늘나비. 시나리오 작가는 시나리오 작가만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감독은 감독만의 영역이 있는 것이다. 시나리오에 자동차가 3중 충돌이 일어난다. 여기서 3방향으로 카메라를 놓든 카메라 하나만으로 앞으로 찍든 옆으로 찍든 그것은 감독의 영역이다. 감독이 시나리오 작가에게 글 쓰는 스타일을 바꾸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본다. 머릿속에서 그 장면을 미리 그려보는 것이다. 나는 결코 대사만을 써내려가지는 않는다. 나는 언제나 머릿속에서 그 장면에서 벌어지는 행동들을 실현해본다. 어니스트 레먼. 하늘나비. 시나리오는 단순하게 그냥 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시나리오는 최초의 영화다. 그러고 최초의 영화를 보고 있는 것도 작가다. 작가는 자신의 최초의 영화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좋은 시나리오를 써내기란 너무나도 곤혹스러운 일이다. 기본적으로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7이다. 이들이 제각기 최선을 다해야만 영화가 제대로 만들어진다. 그들을 무순으로 나열해보자면 감독, 제작자, 배우, 촬영감독, 미술감독, 편집자,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이다. 때로는 영화 음악가가 막중한 역할을 해낼 때도 있다. 윌리엄 골드먼. 하늘나비. 영화는 영화감독 한 사람이 만들어낸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이 많다. 나도 한때 감독이 영화를 만들어내는 줄 착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독보다 더 많이 움직이고 고생하는 스태프들이 존재한다는 점은 잊어서는 안 된다. 모든 조명은 단지 감독 한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모두가 자신이 맡은 바를 제대로 해낼 때면 그들 각자의 직업들이 하나로 융합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물론 작가는 작가이고 배우는 배우이며 감독은 감독일 뿐이다. 그러나 그들이 각자가 맡고 있는 직업들을 한데 융합시키며 일할 때에 진정으로 함께 일한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로버트 터니. 하늘나비. 여럿이 모여서 하나를 만든다. 여럿을 만들기 위해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를 만들기 위해 여럿이 모이는 것이다. 작가의 임무는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최선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빌 위톨리프. 하늘나비. 작가는 자신의 시나리오가 영화가 되길 위해 그 방식을 쉽게 전달해야 한다. 난해하게 만들어 놓으면 감독과 영화 관계자들은 포기해버리는 수가 있다. 영화의 핵심은 어떤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3에서 4분간의 사건들이다. 나머지는 모두 이 순간들의 임팩트와 반항을 주기 위하여 존재한다. 시나리오란 그 순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로버트 터니. 하늘나비. 결말을 위해 시나리오가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결말에서 벌어지는 몇 분이 되지 않는 사건들. 그 사건들을 풀기 위해 주인공이 움직이고 대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원작이 훌륭하다고 해서 영화까지 훌륭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각색 과정에서 흔히 발전되는 잘못은 원작의 문학성을 그대로 고수하려는 시도이다. 월터 번스틴. 하늘나비. 각색은 3대 7로 잡아야 한다. 100% 원작으로 만들어낸다면 관객은 그 영화를 보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책은 상상력을 발휘시켜준다. 그러고 뒤따라올 내용도 미리 관객이 알고 있다. 관객은 자신이 미리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면 금방 실증이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극장을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각색은 최소한 3대 7로
구성을 잡는 것이 좋다. 최소한 3 정도는 각색 작가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그 영화는 관객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될 것이다. 영화는 소설이 해낼 수 없는 일을 훌륭하게 해낸다. 영화의 내러티브를 풀어가는 놀라운 도구인 사이와 스코프라는 것이 있는 까닭이다. 영화와 소설은 전혀 다른 예술 양식이다. 그 둘 사이에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그저 대사가 사용된다는 것 정도이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 속의 한 씬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문제는 소설가가 소설 속의 한 장면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윌리엄 골드먼. 하늘나비. 나는 이와 다르게 생각한다. 소설과 시나리오는 너무 닮은 꼴이다. 대사, 움직임, 지문은 시나리오나 소설이나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 두 가지만으로 보게 된다면 이들은 70% 이상이 닮은 꼴이다. 단지 다르다면 소설은 모든 것은 글로 표현해야 하지만 시나리오는 스크린 위로 표현된다. 우리가 보기엔 시나리오가 아닌 영화와 소설을 평가하게 된다면 너무나도 다르게 보일 것이다. 그건 당연하다. 위와 같은 느낌도 영화와 소설을 예를 든 것이기 때문이다.